One, two, three, four, yeah. 노트북도 듀얼 스크린 시대. 안녕하세요. 말방구의 시험시 프로서 단체공 트릭스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한국은 아닙니다. 일단 대만인데요. 에이수스가 30주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30주년 기념 행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국에서 대만 에이수스 행사장까지 왔는데요. 과연 에이수스 30주년 기념 어떤 신제품을 보여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말방구 시험실과 함께 하시죠. 고고고! 데이터 오토말로 제목 공듀. 자, 그럼 이번 에이수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와 함께 공개된 제품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일단 가장 눈에 들어오는 제품은 바로 듀얼 스크린이 탑재된 노트북 젠북 프로 듀오가 그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스크린 패드 플러스가 탑재된 모델은 15.6인치 젠북 프로 듀오, 거기에 14인치 풀 HD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젠북 듀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일단 상위 모델인 젠북 프로 듀오 모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사이즈는 246mm 그리고 359mm 그리고 두께는 약 24mm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중량은 2.5kg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약간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15.6인치의 디스플레이, 거기에다 14인치 세컨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고사양의 스펙을 감안을 한다면 크기 및 중량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특히 디스플레이를 열게 되면 약 3도 정도의 경사면이 생기게 되는데요. 기존 노트북이 바닥에 붙어 있었다라고 보면은 이번 제품은 바닥면으로부터 약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냉각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디스플레이는 4K를 지원을 하는 16:9 화면 비율의 15.6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세컨 디스플레이가 무려 14인치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32:9 화면비, 해상도는 3840에 1100 해상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15.6인치 메인 화면 뿐만 아니라 14인치의 세컨 화면 역시 터치 패널로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손으로 터치하는 것은 물론 전용 펜을 사용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한 작업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메인 디스플레이와 세컨 디스플레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이처럼 하나의 화면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해상도가 조금 더 높아진 3840 곱하기 3260의 해상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세컨 디스플레이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처럼 SNS 창만 별도로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대화창을 세컨 디스플레이로 내린 다음 실시간으로 노트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컨 디스플레이는 3개의 창으로 나눠서 분할 사용도 가능한데요. 물론 영화를 보거나 파일을 정리하고 혹은 프리미어 작업 시 단축키를 지정하는 등의 활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영상을 제작하거나 편집을 해야 하는 사용자라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 보이는데요. 현장에서 세컨 스크린에 건반을 올려서 음악을 작곡하는 시연을 감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세컨 스크린이 필요가 없는 사용자라면 뭐랄까 좀 더 거치장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세컨 스크린, 즉 스크린 플러스 듀오를 접목시킴에 따라서 활용 범위는 크게 확장된 것만은 사실인데요. 뿐만 아니라 마우스 터치패드 역시 듀얼 기능의 터치패드가 탑재가 됐습니다. 필요시에 이처럼 키패드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필요 없을 경우에는 바로 마우스 패드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키감 역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 활용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스펙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9세대 인텔 코어 i9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는데요.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X 2060 6GB 그래픽카드가 탑재가 됐습니다. 램은 32GB 그리고 스토리지는 1TB PCIe X4 SSD가 탑재가 됐습니다. 스펙 역시 상당히 고사양으로 맞춰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스펙이라면 영상 작업은 물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거기에 게임을 구동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디자인 및 세컨 스크린의 활용도까지 고려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한국의 정확한 출시일과 출시 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뭐 출고가만 매력적으로 좀 맞춰진다면 국내에서 역시 주목받을 제품임은 확실히 보였는데요. 물론 발열 부분과 실제 사용감에 대해서는 차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말방구 실험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울트라 콤팩트 디자인, 거기에 스크린 패드 2.0이 탑재된 젠북도 새로 공개가 됐는데요. 기존 스크린 패드보다 더 넓어진 스크린 패드 2.0, 거기에 인텔 코어 i7, 그래픽 카드는 GTX 1650 맥스 Q가 탑재가 됐습니다. 콤팩트한 디자인, 스크린 패드 2.0, 그리고 고사양의 스펙은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가격대가 좀 더 낮은 비보북 시리즈 역시 스크린 패드 2.0을 탑재를 했습니다. 사실 영상 편집, 고사양 게임 플레이가 필요 없는 사용자라면 보다 슬림한 가격대에 출시가 된 비보북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기존 비보북에는 스크린 패드가 적용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노트북 라인에는 모두 그에 맞는 스크린 패드가 적용이 되면서 확실히 기존 노트북 대비 차별화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유저들을 위한 ROG 게임 노트북 역시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특히 뉴욕에서 선보였던 플래그십 모델인 마더십 GZ700은 탈착식 키보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노트북 같지 않다고 해야 될까요? 기존 노트북은 본체와 디스플레이가 나름 분리가 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제품은 컴퓨터 본체가 일체화된 구조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단에는 특유의 LED를 탑재하고 있어 고급스러움을 더하기는 했는데요. 사양 역시 괴물급 i9 9980HK 프로세서, 거기에 RTX 2080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괴물 게이밍 노트북의 면모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하지만 17.3인치 대화면, 거기에 상당히 좀 무거운 중량을 고려하면 휴대성 제품이라고는 솔직히 말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 외에도 좀 더 슬림해진 ROG 제피러스 시리즈, 거기에 ROG 스트릭스 제품도 현장에서 함께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에이수스 30주년 기념 행사와 관련된 노트북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젠북의 듀얼 스크린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고 간단히 시연을 해보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약 기회가 된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좀 더 디테일한 리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수스 30주년 기념 새로 출시되는 노트북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셨나요? 하지만 맞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겠죠. 말방구 실험실 영상에 알람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신기하고 재미있는 테크 이야기를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지금 바로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말방구 실험실 프로서 딴뜨공 드리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